자, 3-3단원. 미안합니다. 들어가 보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자, 서양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 인색하게 쓴다는 건 거의 안 쓰는 말이라는 얘기지. 잘 안 쓰는 말이 있다.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쏘리 이를 되뇌이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에선 이런 말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즉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걸 잘 안 쓴다. 오랜 유학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말은 잘 쓰는 편이지. 나는 고마워는 잘 쓰는 편이야.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다시 내가 못하는 말이지. 요거지. 내가 글쓴이가 못하는 말. 요건 여간 어렵지 않다. 매우 어렵다. 자,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다시 미안함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미안한데 얘기를 안 해.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할 때 안 했어. 후회가 돼.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다시 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지. 첫 번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음 두 번째 거만하게 보인다. 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세 번째 못된 사람으로 보인다. 세 번째 요 문제점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할 때 문제점들. 오해, 거만함, 못된 사람.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자,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삶의 방식 읽어볼게.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하다는 단어 좀 알아두도록 해. 몸체자지 어들득자. 체득하다. 몸소 체험해서 알아들 때 체득하다는 말 써. 자,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내가 체득한 삶의 법칙 뭐야? 삶은 투쟁이야. 그리고 이겨야 돼. 그래서 승부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하다,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나는 어떤 인간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승부근성이 투철해.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즉 경쟁 심리가 있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승부근성 때문이야. 경쟁 심리 때문이야. 자, 여기 첫 번째 이유. 승부근성이 투철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여기 첫 번째 이유. 자,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자존심도 주저놓고. 자존심. 미안해 하면 무엇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지.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도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는 얘기야. 자존심이 상해. 두 번째 이유.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자존심. 자,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다시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오판,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지. 그것도 아니면 또 있네.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에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이것도 진짜.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 여기 세 번째. 열등의식, 자격지심을 느껴서.
자,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인정을 해. 무엇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자신감이 있으면 사과할 수 있다고 없다고.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이러겠지. 자신감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 바꿔 얘기하면 열등의식 자격지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갑시다. 자,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다시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 교수님이신가 봐. 나는 한 학생에게 주운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미국 소설 강의 시간.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시간 없지? 미국 소설 강의, 이런 거 없지? 아, 있어?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고등학교일 수도 있구나. 자, 계속 읽어보자.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보세요. 책 읽기 시키길래 대학교에서 이런 거 안 시키거든. 예, 고등학교인가? 라고 하는데 이거 강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대학교인가 그랬는데 고등학교도 있구나. 자, 읽어보자. 자,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어.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시 나는 누구한테 시켰는데 김영수한테 얘한테 시켰지. 그치? 김영수한테 시켰어. 그런데 누가 읽었어? 서훈이라는 학생이 책을 읽었어. 자, 처음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은근히 부하가치 물었다 줄치고 정서 마이너스지 화가 났어.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시 내가 판단한 건 뭔데? 반항 또는 모욕으로 느낀 거야. 반항으로 느꼈거나 또는 모욕이라고 느꼈어. 마이너스.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반항했다. 학생들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 자,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어.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난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험,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물어봤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대답한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 착각할 정도인가? 난 야유까지 했다. 빈정거린 거지. 반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서운, 영수와 서운이는 고개를 떨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상이었던 거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읽어줬던 거야. 자, 넘어가자. 자,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떤 감정을 느꼈어? 쥐구멍에 숨고 싶다. 이거 뭔 뜻이야? 그렇지. 부끄럽다는 뜻이지. 그렇지. 부끄러움을 느꼈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 줄치고 이런 거 우리 관용적 표현이라 하지. 관용적 표현.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적 표현에 해당되는데 의미는 부끄럽다. 자,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필자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말더듬이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 잘 알 수가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소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 번호를 알아내서 삐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삐삐 번호를 알아내요.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다시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진다. 이거는 누군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지. 그치? 이건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됐지? 넘어가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라다. 의심 이런 얘기지. 의심이 생겼어. 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하는 말이다. 영수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로 해줬으면 어른이 알아서 했을 거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자,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을 발견했어. 다시 여기서 쳐보자.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을 발견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미안해라고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사과를 하지 않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왜?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시켰으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겼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요 사건이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자, 여기까지 하나의 이야기 담겨있지. 영수와 관련된 이야기 담겼어. 에피소드. 다른 말 일화라고 하지. 첫 번째 일화가 있었어. 자, 다음 넘어가자.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다시 미안합니다라는 말,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그럼 미안하다는 말이 큰 힘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힘이 있다는 얘기야. 자, 저녁 때 아버지 일단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좀 치고,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가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가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 아까 나왔던 그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지? 주차장 경비원, 이분. 자, 이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다는 단어도 좀 알아두도록 해. 힐책하다, 나무라다는 뜻이야. 잘못된 점을 따지다, 나무라다.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시 금지된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 번 힐끗 쳐다본 차에 올랐다. 다시 여기 좀 줄치자. 요 아버지가 사과했을 때 내가 느낀 정서 요거야.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났어. 마이너스지. 아버지의 사과에 대한 내가 느끼는 점. 자존심이 상한다. 화가 난다. 그래서 한번 째려봤어. 자, 넘어갈게. 자,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말씀해 주셨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죠. 이분을 자주 봬요. 다시. 그러면 경비원은 나를 알아 몰라.
알고 있는 거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자,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까지 해줬어. 자, 넘어갈게. 자,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다시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요거 바꿔 얘기하면 갈등이 해소가 된 거지. 그치? 문제 상황이 해소가 됐어. 미안합니다의 힘이네. 갈등,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들라.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금방 가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를 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뭐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형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다시 자, 나였다면 문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나였다면 사과를 안 했다. 그렇지? 사과를 안 하면 갈등이 계속 지속됐을 거야. 자,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좋은 결말을 만드는 방법 주시자. 좋은 결말을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뭐 하는 건데? 뭐 하니까 좋은 결말이 됐어? 그렇지. 사과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거지.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자, 요게 이제 또 다른 일화인 거지. 첫 번째 일화, 두 번째 일화 서로 이야기 다르지. 나는 사과했어 안 했어? 첫 번째 일화에서 안 했지,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 일화 어르신들끼리 서로 사과도 하고 문제도 해소가 됐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 없어 보이잖아. 채신이란 단어도 알아두자. 채신이란 단어. 채신. 채신 없다. 경솔하여서 위험이나 신망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위험이 없다. 채통이 없다. 같은 말이야. 위험 없다. 채통이 없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의아한 거야. 채신? 뭐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뭔 채신이냐? 다시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 즉 잘못한 거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지. 아버지 입장이야. 자, 문득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떠올랐어.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체면 무슨 선생체면 무슨 선생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누굴 떠올렸어? 영수를 떠올렸어. 자,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얘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미안합니다를 말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됐으면 내려가서 끝. 다음 넘어갑시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핵심 구절 모아보기는 다시 한번 정리 좀 꼼꼼히 하도록 하고 학습 활동 들어갑시다. 자, 1번. 자, 몇 쪽이냐면 172쪽이네. 자, 1번. 글쓴이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 정리 좀 해놓고 별표 쳐놓자. 요거는 첫 번째,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엇 때문에 경쟁심리 동그라미. 경쟁심리 별표. 다음에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까지를 치고 자존심의 동그라미. 그리고 또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요건 그냥 줄쳐야겠다. 이건 동그라미 칠 데가 없어. 잘못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요것도 있는 거지. 다음에 마지막 열등의식 또는 자격지심. 이건 전체를 동그라미.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 또는 자격지심. 열등의식, 자격지심. 여기서 반대말이 뭘로 나와? 열등의식이 없고 자격지심이 없어.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 거야? 자신감이지, 그렇지? 자신감과
반대되는 말. 여기까지 정리됐나? 오케이. 경쟁심 및 자존심, 그다음에 잘못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마지막 열등의식, 자격심. 자, 두 번째 2번 넘어가서. 자, 이걸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보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 다른 말로 이거 뭔데? 그래, 주제. 주제. 자, 두 일화에서 나의 태도는 어떤지 적어보자. 첫 번째 일화 보면 나아가 말더듬이 증세를 보이는 영수 대신 책을 읽는 서운이를 혼냈어. 자, 이때 나의 태도. 자, 서운이 영수를 대신해 책을 읽는 이유를 알고 영수에게 무작정 화를 낸 자신. 이것이 부끄러웠지만 사과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지만 사과를 안 했어. 다음 두 번째 일화. 현관 앞에 주차한 아버지에게 경비원이 화를 냈어. 자, 나의 태도. 경비원에게 사과한 아버지에게 투덜댔지만 다음 주자 서로 사과하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었어. 사과를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자, 밑에. 자, 두 번째 일화에서 내가 깨달은 점을 써보자. 자, 아버지의 태도. 몸이 불편한 딸을 위해 배려했지만 현관 근처에 차를 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경비원. 아버지가 현관 근처에 차를 댄 이유가 몸이 불편한 딸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곧바로 사과의 말을 되풀이해 전했어. 자, 그래서 나의 깨달음 별표 치고, 여기 글의 주제와 연관이 있겠지? 자, 읽어보면. 자,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자,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요게 이제 경비원의 모습인 거지.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 자, 요것이 다 묶어서 다음 거 주실게.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가 있다. 요걸 깨닫게 된 거지.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 요걸 깨닫게 되었다. 자, 됐으면 넘어가서. 자,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보자라고 했어. 자, 요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가볍게 보자. 자, 먼저 공감한 부분 내용 읽어보면, 자,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렸어. 그래서 이유 이렇게 된 이유. 공감한 이유. 잘못해서 사과해야 할 일이 있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글쓴이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그래. 다음에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선생 처음에 학생이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공감이 안 돼. 자, 왜? 잘못을 했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더라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오히려 잘못을 알면서도 체면을 따져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은 필요가 없다. 자, 유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